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10월 1일입니다. 벌써 10월 1일이군요. 1일 2025년 수요일입니다.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켓 인덱스부터 볼까요? 코스피가 3,424입니다. 3,424. 3,400에서 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42에서 위치하고 회사채 금리는 3.0, 국고채는 2.5입니다. 환율은 1,402원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일면 보겠습니다. 기업인 걸면 걸리던 형법상 배임죄를 이제 폐지하겠다는데요. 당정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내세웠습니다. 형벌 규정 110개 우선 손질하겠다. 처벌 범위 줄이는 법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죠. 네,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 규정 110개를 손질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입장에서는 아주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가 셋이나 붙었어요. 두 번째는 김윤덕, 오세훈 집값 안정은 공통의 목적이다. 집값 안정. 처음 공개된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고 합니다. 이미 용산은 국제적이었죠. 주한미군이 들어서고 나서 그 용지를 어떻게 그 용지입니까? 어쨌든 용산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 오토 에버 재택근무 없앤다는 것이죠. 여행 등 불성실한 근무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인데 불성실 근무가 무더기 적발됐답니다. 대기업 처음 폐지 확산돼요. 이게 이제 좀 확산될 듯합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 정보기술 회사인 현대오토에버는 11월 1일부터 재택근무 제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 좀 첫 사례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소비 쿠폰발 반짝이 호황 온기 벌써 식었다는 거죠. 7월 증가했던 소비 8월에는 2.4% 하락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우려된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꺾인 내수 경기 볼까요? 예측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수치로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 그리고 소비 판매 우주 이렇게 굉장히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낚시성 보겠습니다. 해남 장성 송전선도 빨리 짓는다. 중앙대 금융 경제금융인맥 중금에 뜬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조용한 휴가다. 해외여행 가고 유튜브 시청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신독이란 말이죠. 신독 혼자 있을 때 남이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슷하죠. 혼자 있을 때 정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 오토리버 재택근무 폐지했습니다. 기업 사무실 복귀 속대 내놔 이렇게 합니다. 재택 중 업무 대만 해봤다 70%고 글로벌 기업도 사무실 복귀. 과거 고시원은 혼자 생활하죠. 혼자 고시원이라는 여기 이제 뭐 숙소로 바뀌었지만 많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혼자 방에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혼자 자신을. 근데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 누가 더 합격률이 높겠습니까? 도서관에서 불편하지만 아침 일찍 새벽까지 가서 자리도 맞고 또 거기서 체계를 잡은 사람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한다고 그래서 주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70%니까 여기도 봤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 30%가 있긴 하지만은 합격률이 30% 보통은 여기 70% 이렇게 높하게 보면 됩니다. 전체 그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쳐다보고 그러면 더 효율이 높아갑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걸 대기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이죠. 효율성 떨어지는 재택근무다. 화상의 회의 때 입 닫았던 팀원들 끝나면 팀장이 내용 보내주세요. 직장 70%는 일하는 신용만 낸다고 합니다. 미 IT 기업도 재택 폐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사 생산성 향상 머리 맞대야 한다고. 인사 컨설팅 회사 FM 어소시에이츠에서는 신덕이 대표 노사가 각자 선호하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 생산성 향상이라는 화두를 두고 진지하게 터놓고 얘기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재택근무 활용을 그 다음에 재택근무 업무 태만 조용한 휴가라고 합니다. 두 개가 나왔죠. 솔직히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58%가 시행하고 있었네요.
조용한 휴가를 가봤다. 누가 보지 않으니까 한쪽은 업무용 모니터 쓰고 한쪽은 드라마나 뭐 좋아하는 방송을 보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조용한 휴가 중 한 예, 유튜브 시점, 낮잠 등 휴식, 그다음에 은행 병원 볼일 보기, 독서, 운동, 취미생활, 국내 해외 여행까지 기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택근무가 휴가를 주는 거죠. 자, 노동시간 줄이려는 정부, 기업 근태 관리 불가피하다. 포괄임금 폐지, 주 4.5 추진해 근로자 휴게시간 등 감독 강화하겠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6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금융보험업은 월 1,120만 원을 최대합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 고용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63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그 고용 비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월급도 들어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제 근로자를 받으면 급여가 되겠지만 인건비로 이렇게 따졌습니다. 급여는 아주 낮겠죠. 사들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른데 근로자가 급여를 포함해서 나머지 돈이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했을 때 들어간 총 비용은 월 평균 63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에도 10인 이상 기업체를 해서요 636만 원, 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만 원, 3.8% 증가했습니다. 기업체 노동 비율 조사 상용자 10인 이상 기업으로 상용 근로자 고용으로 발생하는 재반 비용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임금, 상여금, 성과급을 포함한 직접 노동 비용이 508만 원 정도. 1년 전보다 늘었고요. 퇴직급여, 그다음 4대 보험 있죠. 직경에 127만 원 정도. 산업별로는 금융, 보험업이 평균 1,1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공급에 이렇게 들어가고 제조업 순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 336만 원 정도.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체.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 사람 1인당 회사에서 인건비라면 636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 기준은 10명 이상입니다. 직접 노동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을 제외한 500, 대략적으로 500만 원 잡으면 130만 원 정도가 여러 가지 뭐 퇴직 급여나 4대 보험 등 들어가고 시설 관리해서 1인을 고용하는데 636만 원이고 그 중에서 1인당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은 딸랑 뭐 636만 원 짜리 500만 원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실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636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금융보험업은 더 많겠죠. 1,000만 원 정도, 1,120만 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 배임죄 폐지 환영한다. 이거는 이제 입법이 되고 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어떤 상법이 힘들다. 기업하기 힘들다는데 이렇게 당근을 줘서 균형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110개 경제형법 대소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겠다.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또 과태료도 만만치 않겠죠. 사실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그 백도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들어간 돈보다 접대라든지 사이드로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죠. 협상을 하다 보면은 정식적으로 들어간 돈보다 벤더를 통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고랑을 채우는 것보다 과태료도 전환하는 게 맞는 거죠. 무겁게. 물론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CEO 자체가 회사를 살리고 싶어 하죠. 더 크게. 그런데 그런 경미한 위반도 과잉 형벌을 걷어낸 트럭 진금, 뭐 개조하는 거, 버스 노선 변경, 벌금, 시정 조치 뭐 이런 것들 있죠. 참 그러네요. 우리가 몰랐던. 또 집코리아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민간 협력, 부동산 전체 호흡을 잘 맞추자. 어찌 보면은 정치 5년 이상 하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또 성공을 한 일이 큽니다. 왜? 오세훈이 뭔가 있죠. 어차피 가장 큰 대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는 중앙정부 대표죠. 그러니까 정책의 지방정부 가장 큰 지방정부의 수장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정책의 성공, 그래서 호흡을 맞춥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가장 정부에서 힘들어하는 부동산 정책을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는 그런 적극 협조한다면 아마 죄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또 빌미로 더 열심히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정치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 6.27 대책, 무주택자의 기회, 분당 재건축 20년 된 아파트 노래라는 것이죠. 예산은 적은 데 어디서 사야 되나? 경매, 재건축, 강연장 북쪽인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실제적으로 한국이나 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이 큽니다. 부동산.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일본은 자꾸 잊어버릴까 봐 망각의 동물이라서 중요하게 1985년부터 지금이 2025년 아닙니까? 40년입니다. 40년 따지면 85년까지 부동산이 엄청 올라갔죠. 일본의 경우다. 일본.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보면 85년까지 부동산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프라자 합의 이후 엔화 절상이죠. 미국이 견디다 못해 이제 엔화 절상을 한 거죠. 선진 몇 개국이 프라자라는 곳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일본 경제가 정점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제가 기억한 것은 일본 기준금리가 8%에 가깝게 시작했었는데 2015년은 0.5%입니다. 기존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4.25, 한국은 2.25 정도 되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갔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게 0.5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태동이 모습을 보여주고 주식시장 및 하는데 40년 동안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되리라고 생각을 원치는 않지만 미워하는 일본이지만은 벤치마킹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똑같은 뭐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는 크지만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40년 동안 월급이 고정돼서 잃어버린 40년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부동산이 엄청 치솟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해도. 어느 순간에 큰 사건이 지금 관세라는 문제가 있는데 따져보면은 그 일본이 거의 한 10분의 8, 10분 뭡니까? 한 부동산 하락이 거의 뭐 10분의 2 정도, 10분의 80% 내지 80% 가까이 하락했죠. 그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학자들이 언젠가 한번 폭발할 것이다. 그 기준 하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사실 그 앞에 드러난 원치는 않지만 한국은 다르다. 일본과 다르다 하지만은 그런 시기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되니까 가겠습니다만 이런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판단은 뭐 각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외식, 미용, 학원에만 소비 쿠폰 온기가 있고 그나마 한 달 만에 꺾였다는 것이죠. 소비 심리, 반주춤, 기존 지출 대책과 충분히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산재와 전쟁의 건설 비용 고용 절벽이다. 신규 수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수도권보다 아무래도 더딘 지방 경제라고 그랬죠.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위에서 그 물이 떨어지면 아래까지. 그런데 소비 쿠폰이 물에서 붙다 말았어요. 아무래도 더디겠죠. 기업 경기는 얼음장이다. 수출보다 내수 기업 전망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내수 회복에 기여한다. 이게 크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수출 뭐 이렇게만 따지겠지만 뭐 관광 산업 이게 이제 받쳐주죠. 여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K 열풍이죠. K 열풍 타고 관광이 지금 관광 수입으로 7월까지 106만이 방한했습니다. 소비 관광 22%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마지막. 소비 쿠폰을 외국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 쿠폰은 K열풍이라는 소비 쿠폰을 외국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내수 진작을 하는 거죠. 떡볶이도 먹어보고 우리 한국적인 또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험중 중국을 싫어하는 반중하고 험중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중은 싫어할 수 있죠. 저도 시진핑 싫어합니다. 시진핑은 거의 몇백만 명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진핑이 지금처럼 굳건한 권력 구도가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부지리로 시진핑이 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상하이파와 그 중간에 어부지리를 잡아서 완전 굳건한 권력을 이뤘습니다. 그 덕분에 IT라든지
이런 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안정이 됐다는 거죠. 반대파를 다 숙청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진핑은 완전한 독재, 공산주의의 너무 잘 알고 공산주의 정권을 아주 잘 컨트롤해서 자기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신까지 할 태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반증입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그리고 시진핑이 싫다. 이것까지는 반증으로 가지만 험중이지만 험중은 어떤 의미냐면 무조건 싫어한다.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중국인을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반인륜적이죠. 반중은 어느 정도 반대하고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지만 험중은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일본 자체, 중국 사람 자체를 아주 비하하고 비인도적인 거죠. 이거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싫지만은 중국 자체를 아주 그 부분을 구별해서 지금 시위 자체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경우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중국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서 가장 크게 타지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러죠? 나오네요. 읽지 않아도 K 콘텐츠 나옵니다. 방한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제2의 소비 쿠폰은 외국인이 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시바 정권입니다. 이시바 아직까지 있죠.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고이즈미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큰데 일본의 정치는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수상을 총리가 되더라도 내려놨다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한번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계속 정치적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다 지난해 가서 하느냐 하겠지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은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세 번째 회담 한반도 완전히 비핵화 의지 재확인했다. 부산서 76분간 에이펙 하우스 회담 후 만찬 저출산도 사회 문제 해결하기 이석증이 있나 봅니다. 정동영 북이 미국 타격 가능한 3대 국가다. 독일에서는 북한 북핵 능력 공개 인정 논란. 북한은 핵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북한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합니다. 핵 아니면은 우리 군사 세계 5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국방력이 5위입니다. 세계 5위.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많고. 근데 핵이 있습니다. 우리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있겠죠.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한 기술력이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핵을 가지고 있죠. 한때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라든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니들 왜 만들어? 그러면 자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핵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너네들 핵 뺏는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는다 그러면 죽자사자 북한이 그러겠죠. 협상하기선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정동영은 사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를 컨트롤할 만한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 특정 분야, 통일부 장관 어떤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길어질 것 같은데요. 호남 송전망 4년 앞당긴다는 거죠. 용인 제기단지. 자 의외로 호남에서 대통령이 몇 번 나왔는데 한 번 나왔습니까? 한 번이군요. 역차별 당했죠, 사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근데 좀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도움이 되지 않나. 호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찍어주기만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이제 먹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고속도 바빠진 환경부. 자, 웰컴 투 월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민주 예산 합의 불발했습니다. 초읽기가 들어갔나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의회 처리 데드라인입니다. 공무원 무더기 휴직 위기 있습니다. 트럼프 의외로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많죠. 우리는 상상하기 좀 힘든데 예산은 처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트럼프 일기 때 가장 길었던 셧다운이 31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록을 또 트럼프가 가지고 있죠.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셧다운도 있었지만 자, 민주공화 예산안 갈등, 합의 지연되자 시장 긴장감이. 근데 경제에 미치는 것은 미국 경제 한 1%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참에 또 안전자재 금값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종전안 받아들이면 가자 점령 트럼프 하마스 체육 통첩. 나탄
나타나후가 평화 구상을 합의 군철수. 만약에 나타나후가 의외로 강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표 차이로 해임 이렇게 탄핵받을 것을 피했죠. 그리고 나서 이란,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이 확산시켰죠. 내부적인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국력을 모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개인의 이기심, 개인의 야욕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작게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권력 위치에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그래서 정권은 자꾸 바뀌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민노트리 대만 칩 생산 5대5로 하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현재 공장, 반도체를 보면 저희 이제 정리인데 팹립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크게 나누는데 팹립스는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죠. 공장 없이도 설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계한 것을 파운드리에다 옮겨줍니다. 파운드리. 설계 자체를 파운드리에 생산을 하게 되죠. 이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근데 주로 이제 이거를 담당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두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퀄컴. 삼전도 있죠. 크게 작용하지. 이번에 이제 새로 인텔 있죠. 인텔을 했었습니다. 인텔이 꺾이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인텔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죠. 퀄컴, 삼전, 그다음에 인텔. 여기는 이제 생산은 TSMC, 삼전도 있었죠. 또 여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팹립스와 파운드리를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TSMC가 너무 커버렸죠.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너무 커버렸죠.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만들겠다. 인텔이 이쪽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구도입니까? 전체적인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팹립스와 파운드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TSMC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TSMC를 미중 G1과 G2가 잡으려는 선점하려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는 만큼 세상에 보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각자 훌륭하게 많이 아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반도체에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여기 이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나타나요. 국제 정치적으로 갖고 미러트리 트럼프의 의중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죠. 먼저 의중을 파악하고 반도체에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MZ 세대가 각국의 G세대가 이게 우익화되고 극우화 됩니다. 극단적으로 우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적 뒷받침이 너무 새내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국에서 일어난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AI 발전이죠. 기본적인 거는 AI가 다 해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40, 50 초반 세대가 다 경제를 일을 찾고 있고 20대, 30대 세대는 진입 자체가 어디에 막힌가? 사회 구조가 아니라 AI 시스템에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죠. 20, 30대는 G세대는 우리는 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0, 50대, 50대, 60대. 근데 이쪽은 바뀌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과거로 돌아가자면 이런 극우가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정리가 좀 덜 됐지만은 뭐 어쩌습니까? 아시아 마일리지 대한항공 10년간 쓸 수 있다. 같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마일리지. 그 다음에 중국 문효수 내년 현지 공장 세단 제출 집의 마련 제일일당 사로 자회사 이런 대출 중앙대가 이제 나가고 있네요. 금융 인맥을 이번에 중금에 뜬다. 중금에. 중앙대 이재명이 중앙대 나왔습니까? 중앙대 출신이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중앙대 나왔네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믿는 사람들, 자기 캐비넷. 그래서 중앙대가 뜨는 거군요. 이 대통령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교인 중앙대 출신입니다. 중앙대가 유일하게 본교가 흑석동에 있기 때문에 국회하고도 가깝고 청와대하고 가깝고 그렇습니다. 흑석동이 뭡니까? 흑석동. 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겠지만 흑의 석, 돌석자동, 동. 흑석동에 위치하는 중앙대. 흑석에 묻혀진 금, 석이 그 석자로 변형을 보면은 금덩어리라 생각하면 중앙대가 이제 묻혔다가 센트럴 가운데 쓰지 않나. 자,
그래서 박근혜는 서금에, 문재인은 부금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죠. 이런 것들이 의외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단체, 우리 공동체도 있고 밴드라든지 고교 다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부각되는 조강대 인맥.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중앙대학교. 그래서 학교는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 받고 들어갔겠죠. 자, 허반건설. 건설회사 부천의 전형이. 허반건설이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건설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자원 배터리 국산화. 글쎄 신문 정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이미 나온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경제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경제 역사. 인간이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반응서 실수와 결과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있는 걸 서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죠. 그게 인류 역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였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 말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이라고 안 하죠. 발견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었던 거. 이게 나와 있어. 근데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발명보다 발견이란 말이 더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자기의 능력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돈 버는 AX 내성 코롱. 챗 GPT 상품 사조 AI 커머스 시장 열렸다. AI 커머스가 이제 정말 그 AI가 정말이지 한번 써보시면 오픈 AI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뭐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어디까지 진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는 뭐 양자 컴퓨터가 아직 뭐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는 0과 1입니까?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뭐 하나 더 플러스하고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어떤 사람은 10년이 더 걸린다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커머스가 굉장히 AI가 챗 GPT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진출하는 AI 기업들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 브랜드 톱10 진입했습니다. 어디가요? 삼성카톡인데 유튜브 3위 탈환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100대 브랜드인데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 이런 게 100대 브랜드가 있다. 나이키, SK 렌터카, CU 한컴, 자이, 비트라미 보일러, 뭐 삼성생명이 36이네요. 차미슬이 삼성 갤럭시가 1위군요. 꼴찌가 백산수입니다. 물이네. 한샘 백산수가 100이니까 물 종류는 어디 있습니까? 설화수. 이게 물 맞아요? 구글, 차미슬, 삼성화재가 높네요. 삼성화재가 삼성생명보다 높게 나오네요. 보험 쪽이니까. 대한항공이 유튜브가 네이버를 보다 위에 아이폰, 삼성폰, 아이폰. 재밌는 부분은 이제 신라면이 또 있고 카드는 이제 신한카드가 높네요. 혜택이 많아요. 신한카드. KB증권이 그러네. 2003분기죠. 3분기입니다. 전체 2025년이 아니라 3분기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매시. 자, 올해 M&A 43%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M&A. 우리은행 여신심사 생성형 반갑습니다. 토익할 시간에 코딩 투자 배우자 금융교수 스펙보다 경험. 사실 영어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은 이제 뭐 막 해결하고 있는데 너무 외국어 투자에 아주.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 보면 미국 놈들은 정말 영어를 세계 공통어가 돼버려서 영어 공부가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영어 수업 아닙니까? 영수. 와, 여기에 그 투자를 엄청나게 하죠. 공부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3분의 1이 뭡니까? 3분의 1. 공부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면 3분의 1은 4시간 정도는 영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언어 아닙니까? 언어. 이거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죠. 벌써 수험생들이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발전됐죠. 기술이 발전됐고 바로 통역이 돼버리죠. 통역. 바로 기계만 갖다 대면 해석이 돼버리죠. 통역해서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영어의 비중을 줄이고 연구 분야 쪽에 코딩과 투자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이 귀에다 이어폰만 끼면은 아주
기술이 엄청 발전될 것이고 더욱더 될 것입니다. 안경만 껴도 이어폰만 껴도 상대가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저야 뭐 굉장히 이제 발음이 정확한 쪽으로 바뀌고 있지만은 않더라도 그것을 바로 한국어로 영어로 제3국어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실시간으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영어 토익할 시간, 영어 공부를 할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다른 생산적 수학은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기초학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뇌의 발전을 위해서 수학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채용, 그다음에 모집 공고에 빠진 고수배, 수요가는 AI 기반 시스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코딩을 배우고 영어 토익할 시간에 코딩을 배우고.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영어로 얘기합니다. 영어나 자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서로 맞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자 이 사람 계속 영어로 블라블라 떠들고 한국 사람 한국어로 뭐라고 시벅시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대화가 돼요. 제3자가 보기에는 제3자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 그래야 난데스까 세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쪽에서는 전부 한국어로 통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야 난데스까 되면 일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걸 갖다가 영어로 들린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일본에서 세 사람이 강아지가 우리 이제 반려견이 듣기는 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강아지가 참 힘들겠어요. 앉아. 한국말 앉아 적으면 sit down. sit 그래, 난데스까 sit 데스네. 앉아. 가만히 있어. stop. down. 이렇게. 이게 어디다 아마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반려견의 순환시대 한 집에 한 일본 미국이 한 집에 살았는데 강아지의 순환시대가 시작되지 않나. 앞으로는 강아지가 굉장히 똑똑해야지 덜 얻어맞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나. 웃자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전에 문명의 위기가 발전하지 않을 때 영어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이터 분석, 자금 세탁, 뭐 이렇게 데이터 AI 인력 보겠습니다. 효성 중공업 넷마블 HR 감독 실적 미만 된다는 거죠. 마켓입니다. 주시장을 얘기했죠. 3분기 실적 전망 이렇게 보지만 3분기 인적 10% 타고 돌아. 그렇죠. 적을 뻔했는데 전자가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죠. DRAM 가격이 HBM 덕에 아마 피봇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틔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글로벌 DRAM 재고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2018 환갑비스 증권가 요거 이제 별표 하나 3개 하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협상에도 2018년 호황 때랑 비슷하다. 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디램이죠. 글로벌 디램 재고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시그널을 보시고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가 이제 박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큰 굿지만 큰 타이틀만 보시고 앞으로 이제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가 나머지 골든타임이 보면 3, 4년은 아직도 유효하다. 반도체 디램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AI가 뭡니까?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닙니까? 구성 자체가 전기도 있지만 메모리 장치가 HBM입니다. 명령이라든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너 스스로 해라. 이게 뭡니까? 그 기억 장치가 HBM이죠. 기억 장치. 수요가 폭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 로봇이 중국의 로봇이 굴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디램이 기억 장치입니다. 제가 이제 쉽게 제가 나름대로 얘기한 게 디램이 기억 장치입니다. 창의성보다도 기존에 명령 내렸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넓혀가고 기억 장치가 디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보여 첫 줄하고 맨 마지막 중요하니까 오늘 테마가 보니까 테마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주가 급등세가 거세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 사이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펜미스 메모리 반도체 증가한 불확실성이 커진 하반기 투자 대처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뭐 메모리 아닌 거 비메모리죠.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는 펜리스, 여기는 파운드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펜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생산하는 데죠. 메모리 생산하는 데.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당분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3분기 디램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7% 인상, 7%입니다. 7% 인상은 적지 않은 인상입니다. 3분기에만 추정된다. 김영태 신양 투자 증권연구원은 HBM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데다 범용 메모리 업황까지 회복되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 수준이 동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로봇이 있으면 로봇이 가능하면 상용 로봇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뭐가 되면 신경세포. 우리 인간 같으면 뭐겠습니까? 뉴런과 시냅스 아닙니까? 시냅스. 기억장치죠. 해마죠. 우리 가장 중요한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신경세포를 연결해 주는 게 시냅스죠. 이게 860억 개입니다. 인간은 이게 1000조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거죠. 한 인간 안에 이렇게 그 작은 뇌 안에 1.4kg입니까? 이게 들어 있습니다. 내 브레인 안에. 뉴런과 시냅스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뭐 전기장치 우리가 이제 사람은 밥을 먹지만은 AI는 뭐 먹습니까? 전기를 먹죠. 먹기만 하면 고철이지만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주입한 기억을 저장하는 게 어디입니까? D램이죠. SK. HBM이죠.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인데 연대 역폭 메모리가 대체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살아있다. 앞으로 3, 4년간은 아주 화랑기를 맞지 않을까. 사람도 죽기 전에 아주 말짱하고 아주 탄탄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 큰손 중국 저기 말이죠. 대두 가격 건드박질하고 있습니다. 콩이죠, 콩. 대두가 뭡니까? 대두. 콩. 미국산 대두 콩 가격이 최근 한 달 4% 떨어졌다. 중국 무역 협상 카드 대두 활용으로서 미국의 생산량 25%를 사들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인데요. 올해가 수확 물량 수입은 0건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좀 올해 대두 수출 23% 늘고 11월 소멸 그렇죠. 하도 트럼프가 이게 마지막 카드가 중국이 가진 히토로하고 히토로 2점인가? 히토리죠. 히토로하고 콩이네, 콩. 히토로하고 콩인데 콩이 이제 대두라고 그러죠. 대두 가격이 25%네요. 어떻게 관세율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세상이 다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도 25% 떠들어내죠. 미국 생산량의 25%. 어디서 25%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이 뭐 0건이랍니다. 그래, 나 시진핑 시다이자와 말다이고야 니들 자꾸 그러면 대두 생산량. 대량 생산하죠. 미국 인구의 2%가 농업의 생산 인구가 미국 농업의 생산 인구가 2%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기계화돼 있어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생산량이 무지막지합니다. 헬기 타고 막 뿌리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에 가도 똑같은 공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미쳐버린대요. 옥수수밭이 3일 동안 가도 옥수수밭. 몇 시간, 그건 좀 과장된 거기 때문에 종일 가도 계속 옥수수밭이랍니다. 그래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남미산 대량 구매 오브실이죠. 남미. 그다음 미국산 콩기름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급 과잉이 최근 글로벌 대두 선물 가격으로 국내 시장 코덱스 콩 가격 ETF 수익률이 떨어졌다. 한 달 새 3.28%. 신한콩 선물 ETF, 신한의 콩 선물 ETF, 신한콩 선물 ETF 수익률. 여기도 이제 잘 눈여겨 봐야 되겠죠.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역사죠. 죽었다 이거 가격이 이제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다가 아주 뭐 엄청나게 지금 초입인데 1% 인간이 관심 보고 있죠. 1%의 돈 버는 인간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나왔죠. 왜 선물 가격이 떨어지죠? 미국은 엄청나게 대단히 수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겨우 2%가 농민인데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대두의 생산 인구가 있었는데 가장 최대 수혜국이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최대 수혜국인데 트럼프가 아주 지랄 발광하기 때문에 4분의 1을 중국에서 사들였는데 안 사겠다. 수확량의 0건이다. 자존심 있죠. 나 같아도 뭐 조용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수출이 23%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좀 덜 줄었네요. 선물가. 그렇다면 이게 해결된다고 하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걸 사야 되겠죠. 신한콩 선물 ETF를 사야 되겠죠. 이건 뭐 말 안 해도 이제 가격이 더 하락, 초입이니까 떨어지겠죠. 그리고 중남미산 ETF를 대두에 질러야 되겠죠. 이런 메커니즘.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공포에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사 모으죠. 사 모았다가 여기 해결 기미가 보인다. 또 이게 이제 해결됐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파는 거죠. 거기서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뭐 자금 흐름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이 많았기 때문에 표를 3개를 주겠습니다. 이거 콩뿐이겠습니까? 다른 부분에도 이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 지갑 닫고 미는 세금 관세 폭탄, 유럽 브랜드 주가 내리막기. 여기서 하웨이 AIG 투베 생산량입니다. 파주 공공은행
가족도시 대학 발판도 있고 파주형 공공은행 공식화. 파주하고 어디니까 파주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파주 여기다가 나름대로 어디 센터를 지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다는데 여기 저 생각에는 이 인프라에 이 파주의 인프라에 뭡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 파주 실패한 프로젝트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주는 그렇게 생각나요. 네. 2대 카페 특사가 탈바꿈한다. AI 로봇. 자, 밤샘 복구 우체국 쇼핑. 이게 참 고리시식하죠. 이제 별개로 보는 판사들은 그래도 느려요. 좀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적응이 굉장히 좀 느리고 고지식하고 어떤 면에서 됐습니다. 빨리 피벗을 잘 못해요. 그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뭐 직위원을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자꾸 바뀌지 못해요. 피벗을 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서는 직위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이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천재개벽하고 과거의 것을 쥐어잡고 있어요. 다른 무슨 접대 이런 거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접대가 뭐 큰 겁니까? 판검사들 과거에 있었던 다 그렇게 서초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접대 의혹은 일반 대중을 위한 멘트죠. 가장 중요한 게 아직도 이 사람들이 너무 좀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천재개벽이 됐다고 크게 보면 되는데 아직도 과거가 쥐어잡고 있다는 거죠.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찌 되든지 바뀌게 돼 있고 어떻게 본인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있다. 우리 사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려말 정몽주 이몸이 죽고주 뭐 그다음에 뭐 백이숙제도 얘기 나오고 정몽주 백이 숙제 이런 숙제 이런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비교 대상이 아닌데 누굽니까 또 오공 시절에 또 그죠 장세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는 장세는 이건 아니고 이건 돈이 엄청 많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돈을 요 새끼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장세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장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명 계좌를 완전히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은 돈이 나한테 떨어질 텐데 엄청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 어제도 말해 개그맨 황제 개그는 참 재미없었어요. 그 사람이. 세 번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세 번 연대보증 요즘은 이제 보증을 옛날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낀 것은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생 동네에서 자유스러워서 죽고 나서 후배 개그맨들한테 전유성이죠. 전유성. 전유성. 개그는 별로 재미없어. 야, 내가 말이야 뭐 하나 생각했는데 청도 가서는 이런 카페집 뭐 드럼 개나 소나 하는 뭐 청도가 소가 유명할 때 그렇게 특이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전유성. 돈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사람. 이런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성입니다. 유성이 별이죠. 저는 별입니다. 어쨌든 돈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세는 아니다. 이건 자기 돈, 자기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무슨 대의 명분이 있고 의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죠. 우리 역사가 바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비열한 한국사, 비열한 우리 역사,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성되지 못한 굴욕의 역사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연 거 아닙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예술이라 직접 보고 느끼고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김재동 동은그룹 회장 오른쪽이네요. 김정남 회장 왼쪽. 양재동 AI 센터에서 네. 글쎄, 역시 나태주 시인에 나왔습니다. 영화를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다.
없다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주 뭐 기립박수를 받고 했는데 그 대충 이제 영화를 보지 못했고 했는데 도끼가 나옵니다. 도끼는 해고라는 파이어, 요 파이어 해고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해고. 미국에서는 해고가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해고라는 의미가 도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전 작품으로 나왔는데 나태주 시인이 가볍게 센스가 빨라요. 이거 봤을 것 같아요. 상징적이죠. 자, 집 대신 사서 도와드리죠. 믿는 도끼 발길인데 이토록 헛되고 헛되는 도끼의 쓰임새보다도 도끼의 잘못 쓰임새를 나타내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는 말. 도끼의 원래 의미는 나무를 패고 나무를 쪼개는 역할인데 이게 이제 발등을 지킨다는 의미죠. 네, 미국에서는 속어로 해고라는 의미. 그 영화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 행복했는데 해고를 당했죠. 새로운 유력한 제지회사에서 뭐 했었는데 근무를 했었는데 가짜로 유력한 그 사람은 경쟁자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뽑히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대사인데 좀 책에서 원작에 비해서 재밌게 그려낸 것 같아요. 스토리만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영화의 내용을 알더라도 배우의 그 연기력과 어떤 분위기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이제 몇 번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영화의 매력이죠. 영화의 메시지보다도 영화가 흘러가는 그 분위기, 그 다음에 환경, 배우의 연기력,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탄탄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고 나서 파급 효과가 엄청 크죠.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게 되더라도 그 노래 하나 드라마 영화 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스펙트럼처럼 영화를 통해서 뭐 인형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어떤 발전하듯이 영화라는 게 문화라는 게 하나 형성이 되고 나면 파급 효과가 엄청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는데 벌써부터 이제 도끼라는 게 나와서 나태주 시인한테도 갔던 것 같아요. 이 도끼를 보니까 이제 도끼가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비 쿠폰 더 달라 달콤한 중도 이렇게 합니다. 달라진 소비 쿠폰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소비 쿠폰이 상반 반대가 더 많아요. 리서치는 이거 뭡니까? 이것도 달라요. 돈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그 루즈벨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로 생각하는데요. 루즈벨트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지만 1929년에 경제공황 때 뉴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냥 만든 겁니다. 고용을 창출한 거죠. 뭐 쓸데없는 게 아니지만 다리 건설도 하고 없던 거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사용해도 전혀 사는데 I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 없는데 일부러 만든 거죠. 없던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돈을 막 돌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루즈벨트 정책입니다. 그래서 고여있던 물을 흐르게 하고 원활하게 돌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생산 총량으로 따지면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투자하지 못하는 유동성이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고 그런 돈을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고여있던 물이 고랑을 파서 흘러내리게 하게끔 하는 게 소비 쿠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차, 4차 소비 쿠폰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물이 자연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 공동체에서 흘러돌 수 있을 때까지 뿌려야 된다. 빚이 뭐 걱정하는데 우리는 GDP 대비 그렇군요. GDP 대비 이게 GDP 기준을 잡습니다. 50%가 넘지 않습니다. 56%라고 하지만 일본은 230%, 미국은 150%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높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소비 쿠폰도 다시 작지만 2, 30만 원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작지만은 계속 흐르게 하게끔 어느 정도 돈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 때까지 빌려서라도 나눠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달콤한 중독이라고 나왔습니다. IMF 경고해라 자식들아. 니들이 나쁜 새끼야 IMF들. 달라진 소비 쿠폰. 결국은 우리가 감수한다고 그러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동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죽으면 입만 남을 겁니다. 동동 세계를 되면. 그렇지만 사고 자체가 괜찮아요. 이런 생산성을 높여야 예산 방지, 재정 운영 요구가 현실하다. 정보 등 누더기 대법, 비대면 법안. 환자들 지방병원에 몰리는데 수도권 수요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해줘요. 입동동이. 입만 동동 트는 한 재정 미래는 누가 고민하나. 중국은 주도 테크, 우리는 10년 대게 세워. 형법상 배유, 상법상 특별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 신문 다 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유 단초를 주는 거죠. 세 가지를 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 쿠폰은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더 넣어야지. 두 번째는 쏟아져 들어온 유코라고 그래. 쌍커라고 그러죠. 유코라고 그러는데 유코 단체 건강 유코라고 개인 건강 쌍커라고 합니까? 건강대 이슈 사회 요거는 이제 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코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유코들 유코 쌍커 개인 그렇죠. 쌍커 나오네요. 개인은 싼 것만 사기 때문에 쌍커라고 하고 또 단체는 유코라고 합니다. 유코는 뭐랄까요? 다른 사람 사는 유혹에 빠져서 산다 해서 유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코하고 단체 건강하고 쌍커, 싼 것만 쌓는 개인 쌍커 이렇게 볼까요? 유코하고 쌍커, 유코하고 쌍커를 동시에 잡는 이제 혐중 시위를 강력하게 막아야죠. 말씀드렸죠. 반중하고 험중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될수록 소비 쿠폰을 쌍커 유코한테 K 브랜드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전 서울시장 협업 공동조합법센터는 없어요. 이게 말씀드렸죠. 엇박자가 있으면 안 되죠.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근데 약점이 있죠. 지자체장 가장 강력한 지자체장 오세훈이 아마 기가 꾸린 놈이 아마 꼬리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창간 61주년이네요. 이거는 이제 뭐 기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쭉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질코리아입니다. 힘들고 험한 일 로봇 드론하게 된 인공지능 아파트 종합보존실에서 나오고요. 자, 축하합니다. 그렇죠. 한국경제신문 61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자가 그랬죠. 저희 61주년인데 좀 돈 좀 투자하십시오. 부용축제도 기부금 냈습니다. 롯데건설도 냈고요. 이렇게 낸 사람들 1인당 얼마 정도 냈을까요? 1억 정도 냈을까? 1억 더 될 것 같은데. 기부 광고 그냥 받을 수 없으니까 내주는 거죠. 너무 계산적입니까? 61조입니다. 요거 아이파크. 참 네, 오늘은 10월 1일 시금경제였습니다. 하루만 더 일하시면은 아니군요. 하루만 더 하면은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시작돼서 한 길게는 월차 쓰고 그러면은 거의 뭐 보름이죠. 보름간 벌써 한 해도 있고 보름에 가까운 10일 이상의 휴일이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See you tomorrow.